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2019년 7월 21일, 7월의 세 번째 일요일입니다. 날이 덥고 습합니다. 근데 사실 기록에 보면요, 106도, 41도죠, 섭씨로. 거기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다고 해요. 1995년에. 제가 이곳에 온 일에 한 6, 7년 전인가요? 학기 중에, 그러니까 방학을 안 했는데 기온이 확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미 다 학교에 데려다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아이들 학교에 내려가 주고, 그리고 베이스로 돌아왔더니 다시 가 그러더라고요. 하프데이인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일찍 문을 닫아버렸어요. 더울 때는 덥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이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금년이 제일 더운 것 같아. 그러잖아요. 추울 때는 어떻습니까? 춥다 그러면서 금년이 제일 추운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해요. 하지만 사실은 아니죠. 기록을 찾아보면요, 더 더웠던 때도 있었고 더 추웠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더위가 제일 더운 것처럼 느껴지고 지금 추위가 제일 추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체감 온도라고 하는 거죠. 날씨만 그런가요? 온도만 그런가요? 사회적 체감 지수 역시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요, 흔히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이야, 6.25를 안 겪어봐서 그래,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것 듣게 되고요. 내가 너희들만 할 때만 해도 무슨 에어컨이 어디 있었어? 덥긴 뭐가 더워? 이런 소리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 한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재팬 보이콧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자 자한당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들이 일본 편을 들고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본의 식민 통치를 통해서 조선이 개화되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발전되었다 하는 거. 일본 덕에 한국이 이만큼 뭐 이런 이야기라든가. 그런데 감히 어디 재팬 보이콧을 하느냐 하는 거. 많이 들어보신 소리예요. 흔히 말하는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거죠. 사대주의의 전형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소리를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뭐 중국이 그 대상이었죠. 그러다 이제 일본으로 대상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다 또 미국으로 바뀌고 이제 다시 또 일본으로 바뀌었으니까 혹시 모르죠. 또 얼마 지나면 다시 중국으로 갈지. 여하튼 간에 그런 겁니다. 물론 이 자들의 기본 바탕은 무언가 하면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매우 저질스럽고 비겁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더하여서 이들의 문제는 저들이 느끼고 있는 사회적 체감 지수가 역사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박근혜가 탄핵되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들은 바로 그들이 가졌던 사회적 체감지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박정희 시대의 사회적 체감지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박근혜가 탄핵돼?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양승태 역시 마찬가지였죠. 감히 내가 누군데? 내가 대법원장인데. 그러면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런 식의 그의 사회적 체감지수는요, 민복기, 조작된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들을 살해해버린 그 민복기가 가졌던 사회적 체감지수와 같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날이 많이 습하죠? 그러다니 보니까요, 차고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3분의 1이 지하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원하고 좋기는 해요. 그런데 시원한 만큼 습기가 찹니다. 그래서 곰팡이가 생기는 거죠. 사실 매년 그래 왔습니다. 매년 곰팡이 냄새가 나기는 했었는데 금년엔 더욱 심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에 들겨가지고 곰팡이 없애는 뭐 이런 거 찾아야죠.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식초와 락스를 얼마큼씩 섞어서 뿌리고 문지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법을 설명하면서 닦는 방법은 이렇지만 곰팡이, 몰드에 대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피지 않게 하는 거다, 생기지 않게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생기지 않게 하는 기본 방법은 뭔가 하면 에어 서큘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바람을 통하게 해라 하는 거예요. 바람이 통하게 해라. 해서 차고에 가봤습니다. 뭐 하긴 늘 보는 곳이죠. 사실 저는요,
이 현관문으로 다니지 않아요. 차고로 들락달락 하니까 차고를 늘 봅니다. 그런데 어제 야, 곰팡이 냄새 이거 없애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차고에 들어가 봤더니요, 뭔가 그렇게 많이 쌓여 있어요. 늘 드나다니면서 봤습니다. 거기 무엇이 있더라고 하는 것. 그런데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인데,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보이면서도 안 본 척하고 그냥 지나다녔던 것인데, 곰팡이 냄새가 나고 문제가 되니까 이번엔 가서 좀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이런저런 물건들이 거기 잔뜩 쌓여 있는데요, 제가 이 집에 이사 온 게 지금 한 14, 15년 됐습니다. 이사 올 때 거기다 쌓아놓고 아직까지 사용 한 번 안 한 것들이 거기 꽉 차 있는 거예요. 한 구덩이에. 글쎄요, 어쩌면 저는 나름대로 잘 정리를 한다고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놓은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쌓아둔 그 구석은요, 바람이 통하지 않았던 겁니다. 바람이 통하지 않는 막힌 구석이 되어버렸고, 결국 바람이 통하지 않는 막힌 구석, 바람 통할 공간이 없는 그곳에서 곰팡이가 자라기 시작했던 거예요. 베드로 이야기 중에는요, 그가 감옥에 갇혔던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는 거죠.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말은 예수가 떠나고 예수 이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유대교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거예요. 야, 이 큰일 났다. 우리 교인 뺏기게 생겼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헤롯, 이 헤롯은 예수 태어나던 그 당시 헤롯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에요. 그 헤롯은요, 자신의 정치적인 지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교의 지원이 필요했었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인 지원이. 그래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유대교가 원하는 걸 내가 해주고 내가 원하는 걸 유대교가 나한테 해줘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런 야합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가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없애는 것이었고, 헤롯이 원했던 것은 유대교의 표를 나에게 몰아줘, 이런 것이었던 말입니다. 요즘도 그렇잖아요. 한기총인가 뭔가 하는 곳에서 목사라는 것들이 황교안 손잡고 악수하고 깔깔거리고 웃고 그러면 또 황교안은 좋다고 거기 따라다니고, 왜? 표가 눈앞에서 아른거린단 말이죠. 결국 양쪽이 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야합하고 있는 오늘의 한국 교계, 정치계, 물론 천벌받을 꼬라지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짓을 이미 예수 떠나고 사도시대에 유대교와 헤롯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요, 헤롯은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해줄게. 그리고 예수를 믿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잘했어 하고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이참에 헤롯 생각은 좋다, 하나 죽이니까 이렇게 잘했다고, 그리고 막 도와주잖아, 하나 더 죽이자. 그리고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를 딱 잡아다 놓고 이제 죽여야지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무교절이었어요. 6월절. 유대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 절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죽이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달력에 동그라미를 딱 쳐놓고 6월절 지나고 나면 그 다음날 죽여야지, 이렇게. 그러자 그 소식을 듣고 있었던 예수교 사람들이요,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베드로가 무사히 풀려나게 해주세요 하고 전심으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러니까 내일이면 이제 베드로 끌어다가 죽여야지 하고 날짜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바로 그날,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감옥 안에서 갑자기 뭔가 이상한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성서는 천사가 나타났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는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서는 감옥에서 나가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 말에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손을 묶고 있었던 쇠사슬이 이미 풀어졌고, 신고 겉옷 입고, 그리고 천사를 따라서 슬금슬금 감옥으로부터 걸어 나가는데,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 앞을 지나가는데도 군인들도 모른 척하고, 감옥 문 밖에 거의, 감옥 문에 거의 가까이 가니까 감옥을 닫고 있었던 그 철문이 스르르 열리고, 그래서는 결국 베드로가 길거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거리에 나와 보니까 천사는 어디론가 떠나버렸고, 자기 스스로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감옥 밖에 있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게 보내주셔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얼른 예수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비밀 장소로 달려갔다고 해요. 그러자 다른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달려온 베드로가 막 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를 한 여자아이가 듣고 문까지 갔답니다. 그래서 누구세요? 누구세요? 하니까 베드로가 나야 베드로 라고 얘기했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문 밖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성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 기뻐서, 글쎄요, 혹시 놀라서? 그래서 이 여자아이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막 달려갔답니다. 달려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왔어요. 지금 베드로가 문 밖에 있어요 라고. 그러자 이 제자들 말이죠. 기도했던 제자들이에요.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무사히 풀어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그 제자들이 이 여자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구나. 헛것을 보았구나.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여기 왔다고 하니? 어떻게 문 앞에 있다고 하니? 라고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무사히 풀어주세요 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래서 베드로가 풀려나서 지금 문 앞에 오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베드로가 풀려날 수 있어? 아이고 제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랬다는 겁니다. 곰팡이가 피는 원인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람이 들어갈 공간, 빈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 공간에서 곰팡이가 자라서 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사회적 체감지수, 역사를 따라가지 못한 것 역시 역사가 통할 수 있는 공간, 역사의 공간, 역사를 위해서 남겨둔 빈 공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역사가 변하는 겁니다. 역사는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가 통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언가로 잔뜩 쌓아놓고 막아놓는 거예요. 결국 역사가 통하고 흐를 수 있는 공간을 다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역사의 흐름이 막혀버린 곳에서 일본 통치 시대 운운하는, 독재 운운하는, 주사파, 빨갱이, 종북, 좌파 운운하는 그런 소리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일본 통치 시대, 이게 도대체 뭡니까? 아시죠, 여러분들?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이 침략한 나라를 통치하던 그 시기를 일제가 스스로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에요. 일본 통치 시대. 그럴듯하게 말이죠. 하지만 뭡니까? 사실은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인 거예요. 침략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썩어버린, 죽어버린 생각을 가득 쌓아두고 역사의 흐름을 막아버렸으니 그 막혀버린 공간 속에서 이런 곰팡이가 피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는 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베드로를 풀어주고 나니까 쟤 미쳤구나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역사가 흐를 수 있는 빈 공간을 우리들 사고 속에 남겨두지 않으면, 역사의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비워두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언젠가는 저것들이 6.25를 안 겪어봐서 그래, 이런 소리를 하게 될 테고, 저것들이 배가 불러서 무슨 최저임금 인상해달라고 저 짓들을 하고 있어, 또는 내가 너희들만 할 때만 해도 이런 이야기를 할 테고, 덮기는 뭐가 덮냐? 옛날엔 선풍기도 없어서 부채 하나 가지고 났어, 이런 소리를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태극기 성족이 이스라엘 기 들고 흔들어대는 자들처럼 말이죠. 글쎄요, 그들이 곧 이어서 일장기는 안 흔들지, 그건 참 궁금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강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아시죠? 바람이 통하지 않으면 곰팡이가 핍니다. 마찬가지로 역사가 지나갈 자리를 비워두지 않으면 우리들의 사회적 체감지수는 마비되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남겨두지 않았던 저들이
베드로가 풀려났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저 실성했구나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날도 덥고 친일 독재에 빌붙은 자들이 발생시키는 사회적 체감지수도 우리를 불쾌하게 만드는 그런 날이지만 역사의 바람이 시원하게 통하는 여러분들의 삶으로 모든 곰팡이 냄새 나는 것들 싹 날려버리는 그런 날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강물이 흐르게 되듯 바람이 통하게 하듯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역사의 흐름이 사회 그리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